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면 당신은 그 진실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90%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잔인한 배신은 바로 우리 곁 평범한 일상의 틈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분. 당신이 소울메이트라고 믿었던 인연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완벽한 가리개가 되는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오후 8시 아파트 단지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지하 2층의 실내 골프 연습장은 타석마다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치열한 하루를 보낸 이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7번 아이언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임팩트 순간의 둔탁한 소리가 늘 마음에 걸렸죠.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은 집 아래의 이 작은 타석뿐이었습니다. 형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조금만 더 빼보세요. 채를 던진다는 느낌으로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도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같은 동 1204호에 산다는 현석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탄탄한 체격.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매너까지 갖춘 그는 준호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 지하 골프장에서 안면을 튼 지 벌써 석 달째.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였지만 이제는 퇴근 후 캔커피 한 잔을 나누며 속 깊은 인생 상담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에게 현석은 단순한 이웃 그 이상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친구였습니다. 현석은 준호가 직장 상사 때문에 고충을 겪을 때면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는 소소한 피로함을 털어놓을 때면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땀을 닦느라 고개를 숙인 준호는 현석의 눈매가 묘하게 휘어지며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 서늘한 그림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만남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첫 장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15층 준호의 집 거실에서는 아내 서윤이 소파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스마트폰 화면 속 메신저 대화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석, 지금 같이 있어. 형님 기분 좋아 보이네. 9시쯤 끝날 것 같아. 서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윤, 수고해. 조금만 더 친해져줘.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형제처럼 믿을 때까지. 서윤과 현석은 이미 2년째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슬아슬한 호텔에서의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윤은 더 대담한 것을 원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비겁한 연애가 아니라 남편의 등 뒤에서 대놓고 즐기는 짜릿한 유의를 원한 것입니다. 그녀는 현석을 조종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다니는 골프장에 등록하게 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 말투, 고민거리를 하나하나 현석에게 주입하며 완벽한 스파이로 만들었습니다. 준호에게 현석은 우연히 만난 좋은 이웃이었지만 서윤에게 현석은 남편의 눈을 가릴 가장 완벽한 가리개였습니다. 형님, 오늘 컨디션 좋은데 맥주나 한잔하러 갈까요? 현석의 제안에 준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골프백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 아내와 이동생이 사실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현석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올리고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현석의 차 뒷좌석에는 서윤이 생일 선물로 사준 향수가 놓여 있었고 휴대폰 배경화면은 불과 1시간 전 서윤이 보낸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준호는 현석이 뿌린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현석 씨는 향수 취향도 나랑 비슷하네라며 껄껄 웃을 뿐이었습니다. 지하 2층의 조명은 밝았지만 그 아래 깔린 그림자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준호가 현석을 소울메이트라 부르며 잔을 부딪히는 그 순간 서윤은 집 안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확인하며 현석과의 다음 약속 장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만은 그렇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은 준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마저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치밀하고 대담한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완벽한 기만은 그렇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은 준호의 마지막 남은 의심의 조각마저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치밀하고 대담한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 카드는 바로 부부 동반 모임이라는 명목의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자신의 아내까지 데려와 식사 자리를 제안한다면 그 누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을까요? 현석은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캔커피를 들이키는 준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안을 던졌습니다. 형님, 매번 저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이번 주말에 제 아내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 한번 하시죠. 저희 와이프도 형님이랑 형수님 이야기를 듣고는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이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현석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은 준호가 무의식 중에 가졌을지도 모럴 티끌만한 경계심조차 녹여버리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석이 데려오기로 한 여자가 실제 아내가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대역이거나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묵인하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서윤과 현석의 치밀한 각본 아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느껴지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준호였다면 이 미끼를 덥석 물지 않았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토요일 저녁, 아파트 인근의 고급 일식집. 정갈한 미닫이 문이 열리고 준호와 서윤이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현석과 한 여성이 화사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쪽은 제 와이프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현석의 소개에 가짜 아내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석 씨가 준호 형님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서윤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우아하고 조신한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우리 남편들이 골프 때문에 아주 유별나죠? 라며 서윤은 가짜 아내의 손을 맞잡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위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준호는 이 상황이 너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믿음직한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화목한 가정까지 그는 자신이 이 아파트 공동체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에 취해 평소보다 일찍 술 기운이 올랐습니다. 현석 씨 정말 부럽네. 재수 씨 같은 분이랑 살고 우리 서윤이도 현석 씨한테 골프 배우면서 성격이 더 밝아진 것 같아 고마워하고 있어.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현석은 서윤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술잔을 주고받는 손길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준호는 지금 자신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석은 준호의 잔을 채워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워낙 감각이 좋으셔서요. 제가 가르친다기보다 오히려 형수님 열정에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자 이들의 대담함은 위험한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의 가짜 아내가 준호에게 술을 권하며 시선을 돌린 사이 식탁 아래에서는 은밀하고도 추잡한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구두를 조용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매끄러운 발끝으로 현석의 종아리를 천천히 훑어 올렸습니다. 준호가 우리 동네 정말 살기 좋지 않냐며 행복한 화두를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서윤과 현석은 식탁 아래에서 발가락을 얽으며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생선살 한 점을 그의 앞접시에 정성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당신 이것 좀 먹어봐. 현석 씨네 부부랑 오니까 음식이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하고 다정해서 그 누구도 그녀가 지금 식탁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연극에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서윤의 대담함은 단순히 불륜을 넘어 남편의 신뢰를 철저히 농락하는 가학적인 쾌감으로까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다정한 손길에 감동하며 연신 술잔을 비웠고 술 기운이 오를수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현석의 가짜 아내에게 현석 씨 같은 보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덕담까지 건넸습니다. 가짜 아내는 준호의 순진한 반응에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현석 씨가 워낙 형님을 좋아해서요 라고 능청스럽게 화답했습니다. 이러한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석은 한술 더 떠 준호에게 마지막 덫을 던졌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저희 부부랑 같이 제주도로 2박 3일 골프 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아주 프라이빗한 풀빌라가 있는데 부부끼리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좋지? 서윤아, 당신도 시간 괜찮지? 우리 넷이 가면 정말 재밌겠는데.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 씨네랑 같이 가면 전 어디든 좋죠. 그들은 준호의 돈과 신뢰를 이용해 남편의 눈앞에서 공식적인 불륜 여행 스케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 여행이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현석의 손을 꽉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마워. 술자리가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행복해. 현석 씨 내 부부 참 괜찮지 않아? 우리 앞으로 더 자주 보자. 서윤은 준호의 품에 기대어 어둠 속에 가려진 입꼬리를 비릿하게 비틀어 올렸습니다. 응, 나도 너무 좋아. 정말 꿈만 같은 밤이야. 당신, 지하 2층에서 시작된 기만은 이제 지상 위 준호의 가장 사적인 식탁까지 깊숙이 침범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서 서윤과 현석의 웃음소리는 깊어가는 밤 공기를 타고 비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완벽하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완벽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점검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직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주도행 비행기가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동안 준호는 창밖을 보며 연신 싱글벙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준호에게 아주 특별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동생, 현석과 사랑하는 아내 서윤, 그리고 현석의 아내까지 함께하는 완벽한 부부 동반 여행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현석이 아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회사에 큰 비상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게 됐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러올 파란을 준호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석의 아내, 아니 그 대역이 빠진 자리에 남겨진 세 사람, 그리고 제주도에 밀폐된 풀빌라에서 벌어질 더 대담하고 잔인한 배신. 과연 준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기막힌 사연의 결말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상상 초월의 전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 소름 끼치는 연극의 진실을 목격할 차례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기만은 이제 지상 위 준호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서 서윤과 현석의 웃음소리는 깊어가는 밤 공기를 타고
비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연극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밀폐된 풀빌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먹잇감을 가장 확실하게 잡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먹잇감이 스스로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석과 서윤에게 제주도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준호라는 먹잇감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마음껏 분출할 사냥터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현석은 기다렸다는 듯 치밀한 각본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아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현석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회사에 큰 비상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비행기를 못 타게 됐답니다. 미리 예약도 다 해놨는데 저라도 가지 말까요? 현석의 비굴할 정도로 정중한 사과와 곤란해하는 표정의 준호는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현석 씨라도 같이 가야지. 재수 씨는 아쉽지만 다음에 같이 오면 되는 거고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놀다 가자고. 서윤이도 이해하지. 옆에 있던 서윤은 한숨을 쉬며 아쉬운 척 명연기를 펼쳤지만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빛은 이미 금지된 유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현석의 가짜 아내를 떼어내고 세 사람만의 밀폐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이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제주 중문의 프라이빗 풀빌라에 짐을 푼 세 사람은 거실 통유리 너머로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전용 수영장의 물결이 찰랑거리는 최고급 숙소를 보며 준호는 이런 멋진 곳을 알아봐준 현석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현석 씨 역시 안목이 대단해. 이런 곳에서 우리 셋이 술 한잔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 저녁 식사는 숙소 테라스에서 화려한 바비큐 파티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석은 준호가 평소 좋아하던 독한 위스키와 빈티지 와인을 아낌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잔이 비기 무섭게 정성스럽게 술을 채웠고 현석은 포식자의 눈빛을 숨긴 채 준호의 비위를 맞추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형님, 오늘 같은 날은 취해도 됩니다. 여기 저희밖에 없잖아요. 자, 한 잔 더 하시죠. 평소 주량이 약하지 않던 준호였지만 제주도의 취기 어린 공기와 현석이 권하는 연거푸마신 술 앞에 장사 없었습니다. 특히 현석은 준호의 직장 고민과 인생사를 들어주는 척하며 계속해서 고농도의 알코올을 들이붓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어느 순간 그는 식탁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준호가 거친 숨소리를 내며 완전히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빌라 안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정숙한 아내의 표정을 짓고 있던 서윤이 무표정하게 잔을 내려놓으며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를 부축해 침실로 옮겼습니다. 준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까지 덮어주는 현석의 손길은 더없이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최종 확인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 남았네. 현석이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로 나오자 서윤이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목소리에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가 잠든 바로 옆방, 아니 준호가 언제든 깨어나 문을 열면 곧바로 마주칠 수 있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대담한 미래는 그들에게 공포가 아닌 극도의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 그이가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서윤이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이 상황이 주는 정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석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맛에 여기로 온 거잖아. 형님은 지금 꿈나라에서 나랑 골프 치는 꿈이라도 꾸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야. 남편은 깊은 잠에 취해 있고
아내는 남편이 가장 믿는 동생의 품에 안겨 신음소리를 죽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현석의 어깨 너머로 굳게 닫힌 침실문을 바라보며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신뢰하는 남편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현석 역시 준호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줄 것처럼 굴던 준호의 순진함이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빌라를 감싸 안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만은 파도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깊은 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도의 아침은 지독하게도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눈을 찌르는 햇살에 겨우 눈을 뜬 준호는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마지막 장면은 현석이 권했던 달콤한 위스키에 목 넘김 뿐이었죠. 거실로 나선 준호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서 현석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서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일어나셨어요? 어제 정말 제대로 가셨던데요. 현석이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모처럼 우리 셋이 여행 와서 분위기 다 망치고 기억도 안 나네. 내가 실수한 건 없지. 준호의 질문에 서윤이 식탁 위에 노릇노릇한 토스트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실수는 무슨, 당신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다 들리더라. 현석 씨랑 나랑 어제 밤바다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하다가 당신 혼자 두기 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술 조금 더 마시고 잤어.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고 눈빛은 한없이 자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문득 어제 잠결에 들었던 미세한 소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꿈결이었을까? 누군가의 억눌린 웃음소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히던 금소금. 그리고 공기 중에 깔리던 낯선 신음 같은 소리들. 준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술이 과했나 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다니. 현석 씨랑 서윤이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겠어. 준호는 현석의 어깨를 툭 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아내와 해장 커피를 건네는 동생. 이들의 배려는 사실 독을 바른 성배와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준호는 현석을 자신의 친동생보다 더 의지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현석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준호에게 현석은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만난 유일한 안식처이자 인생의 파트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처는 독리를 감춘 뱀의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평화롭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모든 조각이 딱딱 들어맞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폭풍전야일 수 있습니다. 준호의 이 평화로운 기만은 이제 파국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현석의 차 뒷좌석에는 여전히 서윤이 선물한 향수가 놓여 있었고 그들의 메신저에는 준호가 상상도 못할 대담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호의 회사 창립 기념일로 예고 없이 일찍 퇴근하게 된 바로 그날 준호의 세계는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서윤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준호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준호라면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적인 복수?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연극의 종막을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억울한 사연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펼쳐질 준호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각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진실의 무대가 이제 막 오르려 합니다. 배신이라는 칼날은 예고 없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준호에게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바로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근무만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한 준호는 아내 서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저녁에는 아껴두었던 근사한 레스토랑도 예약해둔 상태였죠. 서윤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준호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설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15층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모든 기대는 지옥 같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낯선 남성용 구두 한 켤레가 성급하게 벗겨진 듯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멋지다며 칭찬했던 현석의 구두였습니다. 순간 준호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잘게 떨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서윤이 아껴 쓰던 고가의 바디오일 향과 현석이 즐겨 쓰던 그 서늘한 향수 냄새가 지독하게 뒤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한 준호의 눈앞에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장만한 침대 위에서 가장 믿었던 동생과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현석 씨, 준호 씨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괜찮아. 조금만 더. 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조롱이자 침이었습니다. 현석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낮게 낄낄거렸습니다. 그 형님은 정말 바보야. 우리가 자기 집 거실에서 술 마시고 있을 때도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만 자더라니까. 제주도에서도 정말 짜릿했지. 안 그래?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문틈 너머로 마주친 준호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지금?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고 현석은 당황한 듯 바지를 찾으며 허둥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칼날이 심장을 도려내는 통증보다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쓰레기 더미였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 형님, 아니, 형님, 그게 아니라요. 오해입니다. 현석이 비굴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으며 기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준호 스스로를 바보라고 비웃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프장에서 현석이 가르쳐준 대로 어깨를 펴고 수익 연습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현석은 폼을 교정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준호의 인생 전체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 준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가 구석에 놓여있던 골프백에서 가장 무거운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속성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억눌려 있던 이성이 폭발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현석이 거실로 뛰어나오자 준호는 온 힘을 다해 드라이버를 휘둘러 거실의 대형 TV를 박살냈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윤은 방 안에서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현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울메이트, 네가 내 앞에서 웃으며 내 아내에 대해 물을 때 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 등 뒤에서 침을 뱉으면서 나를 얼마나 비웃었니?
준호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저 추악한 인간들을 친구로, 아내로 믿고 살아온 자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지독한 연민이었습니다. 나가. 준호가 드라이버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현석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방으로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석과 나눈 저열한 대화창을 자신의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짐가방을 복도로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이 들어가는 나를 보며 네가 실망할까봐 지하 골프장에서 땀 흘리며 연습한 것도 조금이라도 멋진 남편이 되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너는 내 노력을 비웃음으로 갚았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 혼자 몸뿐이야. 내가 사준 옷, 가방 전부 벗어놓고 당장 나가. 서윤이 쫓겨나듯 나간 뒤 준호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현석과 찍은 골프 라운딩 사진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완벽한 이웃도 완벽한 아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갉아먹던 거대한 연극만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증거는 지금 내 눈앞에 가득합니다. 준호는 다시 골프백을 메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연습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늘 서던 그 타석에 섰습니다. 현석이 비웃으며 가르쳐준 폼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자신만의 자세로 채를 잡았습니다. 공을 하나 올려두고 온 힘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깡 하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공이 관역 정중앙을 때렸습니다. 현석이 가르쳐준 폼보다 훨씬 곱고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지만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준호의 이 처절한 각성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자신을 다시 세우거나. 준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드라이버로 TV를 박살내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거짓된 평화를 깨부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준호의 삶에서 현석이라는 가짜 동생과 서윤이라는 배신한 아내는 삭제되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식은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따뜻한 가정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방에서 어떤 연극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기괴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신뢰를 짓밟고 인생을 조롱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메일로 보낸 서윤의 대화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주도 여행 계획부터 준호가 골프 연습을 하러 간 사이 벌어진 수많은 미래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생일에 현석과 나눈 대화 중에는 오늘 형님 기분 좋게 해주고 빨리 재워버려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즐겼던 그 짜릿한 유의가 이제 너희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야. 준호는 차갑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현석이 다니는 회사의 감사팀과도 연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석은 준호의 소개로 여러 인맥을 쌓아왔고 그 신뢰를 이용해 영업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준 모든 기회를 거두어들일 생각입니다. 배신자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입니다.
이후 준호는 연습장에 조명을 하나둘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늘 서 있던 현석의 차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비치는 자신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순진하고 사람 좋은 형님의 눈빛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줄 아는 남자의 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를 몰아 지상으로 올라오자 새벽 공기가 섞인 푸르스름한 어둠이 아파트 단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오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의 어둠 속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진실의 무대에서 그가 보여줄 마지막 복수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호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완벽한 법적, 사회적 응징을 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일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수는 찬물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말처럼 준호가 준비한 차갑고 정교한 복수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이 긴박한 사연의 결말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6개월간의 피말리는 법정 공방,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배신자들의 처참한 몰락, 법원의 무거운 정문이 닫히는 소리는 과연 누구의 승리를 선언할까요? 그리고 홀로 남은 준호에게 찾아온 뜻밖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진실이 담긴 마지막 장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인과응보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무거운 정문이 닫히던 날, 준호는 지난 10년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는 선고 공판의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준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서윤과의 이혼은 인용되었고 신뢰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현석을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소송 역시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돌덩이가 빠져나간 기분이었지만 그 빈자리는 시린 가을바람이 드나드는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대가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한때 형님이라 부르며 준호의 손을 잡던 현석은 직장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준호가 제공했던 모든 인맥은 독이 되어 돌아갔고 전세금까지 압류당한 그는 결국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서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그녀는 연고도 없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방음조차 되지 않는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백 대신 그녀의 손에는 이제 편의점 삼각김밥과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있을 뿐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오후, 서유는 낡은 식당에서 서빙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마트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느라 코끼리처럼 부어오른 다리를 이끌고 그녀는 집 근처 대형 마트의 시식코너 판촉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의 심장이 타칠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의 고급스러운 시계를 찬 남자가 카트를 밀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곁에는 세련된 인상의 한 여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와 헝클어진 머리,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료 직원의 말에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한때 오롯이 서윤만의 것이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다른 여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쪽에서 스테이크용으로 사려고요. 당신 고기 좋아하잖아. 준호는 서윤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전에 즐겨 쓰던 그 은은한 스킨 향만이 남았습니다. 서윤은 준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판 위로 뚝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증발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남자는 저토록 빛나고 있는데 자신은 쓰레기 같은 밑바닥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차가운 냉골방에서 소주병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서?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현석 역시 가끔 비굴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 이름만 봐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이 불장난처럼 지폈던 그 뜨거운 열정은 결국 서로의 인생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반면 준호는 이제 지하의 어둡고 눅눅한 연습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는 대신 지상 주차장으로 나가 차를 몰고 탁 트인 교회의 인도어 연습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에게 골프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도 사교를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의 대화이자 흐트러진 마음을 잡는 수행입니다. 채를 휘두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배신의 찌꺼기들이 한 줌씩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상쾌한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인생이라는 필드 위에는 예기치 못한 벙커와 워터 해저드가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미스샷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샷을 위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깊은 어둠 속을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이 주인공인 새로운 18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냉혹한 진리 앞에서 배신자들은 무너졌고 준호는 그 틈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워터 해저드에 빠져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개를 들고 다시 잡는 그 클럽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인생샷이 될 것입니다. 준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통쾌한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필드에도 언제나 맑은 하늘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